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18년 11월 24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경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완철금이라고 하죠. 완철금.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신금의 경우는 뭐로 보냐면 보석이나 주옥 같은 걸로 보게 되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완철금. 이 완철금이 뭐냐면 뭐 무쇠라든가 아니면 거칠고 거친 녹슨 쇳덩어리 같은 것 이런 걸로 보는 것이 경금이에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단련을 다 마친 금이기 때문에 잘 닦아서 쓰면 되는 거죠. 보석이나 주옥 같은 거는. 근데 경금과 같은 경우는 아직 불로서 단련을 하지 않은 금을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약간 거칠고 투박하고 그다음에 좀 완악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경금에 비해서 약간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신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금이 수가 왕한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식상인 수가 일간인 경금에 비해서 많게 되죠.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이 수가 굉장히 많이 설기를 하기 때문에 일간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의 왕쇠와 한열을 보겠습니다. 한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것이니까 메모를 한번 해놓을까요? 사주는 핵심은 왕쇠와 한열에 있습니다.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환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 조습을 말하는 거죠. 사주는 이것을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왕세를 볼 때는 되게 포태법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죠?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이라고 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요 인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강의에 제가 포태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어 기포 인이라고 했어요. 인.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인에서 시작해서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경금도 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를 시작해서 포태 양생 욕대 관, 왕, 쇠, 평, 사, 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경금이 신유술월이 가장 왕성한 때를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가 임관지, 제왕지, 이제 약간 쇠지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해자 축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4, 50대 지나서 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들고 좀 약해질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수는 해월 되면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관지에 해당해서 매우 강해요. 왕성하죠. 그래서 일간인 금은 약하고 수는 왕하다 해서 이거를 금수진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해는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원래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근데 왜 제가 이걸 금수진상관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에는 금이 약하고 수가 왕이에요. 저울로 놓고 치면
해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설기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물론 식신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식신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 작용력은 상관과 같아요. 특히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죠.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상관이고 이건 식신이죠. 근데 일간이 약해서 이 둘 다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둘 다 통칭해서 상관화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뭐 격국으로 따졌을 때 이거 식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거 식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주의 어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수 식신 격이 아니라 금수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의 큰 틀에서의 격국은 금수 진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진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거예요. 상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할까요? 식상이 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왕한 상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한 일간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이 있어도 일간이 튼튼하고 뭐 힘이 있으니까 그 식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식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집안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뭐 큰 종자를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뭐 치아와라든가 말티즈라든가 이렇게 작고 체구가 작은 그런 애완견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런 애완견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대개 보면은 뭐 많이 낳지 않죠. 많아야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뭐 작은 체구의 어미견이 이 새끼들을 뭐 젖도 주고 잘 보살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애완견이 새끼를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막 이렇게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미견이 그 새끼견 그 많은 강아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젖도 그만큼 줄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강아지들 때문에 어미견이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어미견도 돌봐줘야 되고 새끼견도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새끼견도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고 어미견도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견주께서 이걸 이제 감당해야 되겠지만 사주의 격국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사주 8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신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 해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해져 가지고 식상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금수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약한 일간을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때 사주에서 그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고요. 아니면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거예요. 비견 겁재는 나와 같은 무리를 말하죠. 경금이니까 비견 겁재는 천간으로는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뭐 신유금이 되겠죠. 또 이것이 비견 겁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기토나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간이 약한 경금을 인성이 무기토나 진술충미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방신이 아니라 생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경신금, 천간으로 신유금,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이 돕는 것은 이거는 방신하는 거예요. 방신. 자, 그렇다고 하면 경금 같은 경우 인성으로 돕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비견 겁재로 돕는 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상관페인이라고 해서 상관격들, 즉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 인성이 있으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무술토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무술토로 하지 말고 여기는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기축으로 하죠. 이렇게 기축토 기축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성인 토가 있게 되면은 경금을 기토가 도와주면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개수도 얘가 억제를 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 돼요. 그죠? 일신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으로서 두 가지 이로움이 있죠. 근데 금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신금이 있게 되면, 물론 신시가 경신시가 아닐 수도 있죠. 자, 경신시가 되면은 약한 일주를 금이 방신을 해주게 되는데, 이 경신금이 한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을 방신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고 많은 식상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같은 비견겁제는 일간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이면에서는 식상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금이나 수 같은 경우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맑고 깨끗함에 있어요. 청징함이라고 하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금이나 여기 있는 수나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만약 토로 생해주게 되면 약한 경금은 생조를 받아서 좋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흙이 묻는 거죠. 그래서 금이 약간 더럽혀집니다. 그 다음에 흙이 있게 되면 이 수는 어떻게 돼요? 수도 탁수가 되겠죠. 물론 토가 있어서 생조해주는 게 더 낫겠죠. 뭐 탁수가 되고 금이 오염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 엄마의 도움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엄마의 도움도 받아야죠. 대신에 스스로 자정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이 있으면 되겠죠. 목이 같이 있게 되면 생존은 받더라도 내가 너무 그 인성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인성하고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인성보다는 금으로 방신을 얻는 것이,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은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 생해주는 것이 좋은데,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인성보다는 말씀드렸던 같은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방신함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 있죠.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는 경신일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생조해주기보다는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더 좋다. 따라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물론 수를 생해는 그런 패단은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거는 금이 더럽혀지거나 수가 더럽혀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기를 조금 더 생하는 것보다는 금과 수가 동시에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아까 요 개수가 투출했다 그랬는데, 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한겨울에 한습함이 심한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습함이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 연주에 있는 무토가 술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돼서 이 무토와 개수가 무게 합해서 서로 기반 또는 합거가 돼요. 기반된다, 합거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무게가 천간합을 보면 무게가 합하면 화로 화하죠. 무게 합화. 무게 합해서 화로 화해하는 것이 원래 천간합인데,
이 무게가 합하거나 뭐 갑기가 합해서 목으로 화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합합격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왕절의 무게가 합해서 화로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합운하되 화에서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묶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해월에 개수가 투철하게 되면 요거는 병신으로 작용하는 거죠. 병신, 병이 되는 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도 금을 생조해 주는 이로움은 있는데 굳이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이 무토가 다시 생조해 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수와 금을 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무토는 뭐 하고 있어요? 개수하고 합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경금을 생하잖아요. 요거를 탐합망극이라고 해요. 탐합망극. 뭔 뜻이냐면 합하는 것을 탐하느라 극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것이고요. 요거 개념은 좀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탐합망생이에요. 탐합망생은 똑같은 개념이죠. 합하는 것을 탐하느라 생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의 자기 본분은 뭐예요? 금을 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가 있으면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극하는 것도 잊어먹고 생하는 것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주에 합이 많은 사주들이 있어요. 다합이라 그러죠. 사주에 다합인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 했어요. 사주에 합이 많으면 뜻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합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다정다감한 그런 면은 있다는 얘기죠. 온기도 있고 정도 있고. 근데 뭐예요? 합하느라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잖아요. 무토도 자기 본분을 잊어먹고 개수도 본분을 잊어먹었어요. 물론 개수의 본분은 지금 여기서 하는 역할은 나쁜 짓을 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 사주에 합이 많으면 그 많은 그 글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정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다. 이것도 적어놓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무토가 개수 앞에서 화로 화하지 않고 무토는 자기 본분을 잊어먹는다. 개수도 무토와 합하느라고 자기 본분을 잊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죠. 일간은 그래도 뿌리를 얻었고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후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술중 정화가 있긴 하나 술중 정화 가지고 이 전체 국세를 서울에 있는 난로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전반을 따뜻하게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뭐가 좋냐면 화를 얻어서 조후 전체 국세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특성 뭐라 그랬죠? 화로서 단련을 해서 큰 명검을 만든다거나 절에서 쓰는 범종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해서 단련을 해야 어떤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병자시로 한번 볼까요?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은 어떨까요? 자, 병자시가 되면 일단은 지지로 이게 신자가 합하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사주를 볼 때는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고 천간은 뭘 보냐면 생극제화를 본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팔법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 볼 때 중요시 되는 거는 지지는 형하냐, 충하냐, 합하냐, 뭐 방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은 뭐 삼합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육합을 형성하느냐, 이렇게 합하느냐를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하느냐,
형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생하고 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재화를 보는 것이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보는 거예요. 천간이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를 와서 막 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명확하게 모르고 천간이 뭐 지지 막 파극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주 볼 때 약간 혼동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요거 팔법관건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요 다합이면 지묘원달이다. 그러니까 합이 많은 사람들은 애기 사주가 다합이다, 합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어떤 한 가지를 시켰을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지구력을 반드시 키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사람들은 어떠냐면 뭐 조금 하다 안 해요. 조금 하다 안 하고 뭐 할 것 같지 뭐 말은 막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용두삼이 있죠. 원래 처음 시작은 미미한데 끝은 창대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데 처음은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끝나는 거는 쥐꼬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합인 사람, 지구력, 하나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봤다. 그러면 책을 끝까지 보는 그런 습성, 어떤 놀이를 했을 때도 끝까지 하는 것, 이런 거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못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탐합만극,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 하나들이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원칙들이죠.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 미적분을 풀 때 공식, 뭐 2차 방정식을 풀 때 뭐 공식 같은 거 있죠. 공식을 모르면 사주를 못 보는 거죠. 문제를 못 풀듯이 이러한 하나의 개념들을 모르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내 무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적군하고 싸우는데 칼 하나 들고 가는 거나 총 하나 들고 가는 거하고 아니면 대포 들고 가는 거하고 내 동료들 같은 병사들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하고 다르겠죠. 사주 볼 때도 무수한 개념들, 뭐 잡다한 개념들보다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족이 길어졌네요. 그죠? 자, 병자시가 되면은 지지로 형충해합을 본다 그랬죠? 신자가 합을 합니다. 물론 신자진 세 개가 다 있어야 합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개만 있어도 반합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지지로는 수국을 형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수, 신금, 자수가 해서 금이 수가 왕해지죠. 그 다음에 그래도 무술토가 있으니까 수가 범람하고 그러진 않아요. 또 임수가 투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 병화가 시간에 투출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죠. 태양이 하늘에 떠 있긴 한데 먹구름이라든가 뭐 이게 뭐에 막 잔뜩 가려져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라고 하는 그 힘이라든가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병화가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너무 멀죠. 그리고 이 뭐 병화 입장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고 포태법상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에 해당이 되니까 묘지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다음으로 신사시를 한번 볼까요? 신사시가 되면 시지로 사화를 얻게 되면 사중병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중병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지는 형충해합을 먼저 봐야 된다고. 사하고 신하고 육합을 해요. 사신합해서 요거는 수로 화하게 되니까 사화가 있다 하더라. 물론 자수가 있는 것보다는 사화가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도 운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이 사화가 사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멀리 있는 거하고 충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고 먼저 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 사신합 수가 되게 되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그 힘이 합하지 않았을 때 한 70%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2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신금 같은 경우 물론 약한 경금을
방신해주고 방조해주는 그런 힘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에 크게 기대지는 않아요. 모든 양간이 다 똑같습니다. 무토가 약하다고 음간인 기토에 의지하지 않고요. 임수가 약하다고 해서 개수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병화도 약하다고 해서 음간인 정화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물론 뭐 전혀 뭐 도움을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닌데, 양간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간에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한 개념. 그래서 신사시라고 하는 것도 이 사화가 있어서 좋은데, 사신합 되게 되면 별로 이렇게 사화의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모시를 한번 볼까요? 이모시가 되면 물론 오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됐어요. 그죠? 물론 조후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좋기 때문에 사화가 낫긴 한데,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사신 합하니까 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합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오화가 뭐 깨지거나 충파돼서 오화가 깨지고 그러진 않는데,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공력이 크다 보니 오중 정화 가지고는 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오중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있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이렇게 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지지에 있는 화는 천간에서 수가 있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땅에는 쥐가 돌아다니고 뱀이 돌아다녀요.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아가죠. 그죠? 근데 하늘에 독수리가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쥐라든가 뱀이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화라고 하는 것을, 화를 극하는 건 뭐예요? 수잖아요. 뱀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건 독수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천간에 있다 그러면 지지에 있는 화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내려와서 잡아먹진 않습니다. 이렇게 파극한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 사주가 임계수가 됐으면 뭐 지지로 화 들어온 거 뭐 다 파극돼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모시도 오화는 좋은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수가 너무 왕성해지니 일간금이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설기가 좀 많이 되니까 뭐 반은 좋다 하더라도 반은 좀 흉하다,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 오화를 30% 좋다라고 놓고 보면 임수가 70%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생시 다른 생시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지는 오늘이 경신이니까 신유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경신금이고요. 내일도 신유금이에요. 경신 일주와 내일은 신유 일주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연, 월, 일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러면은 뭐 똑같으냐?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경금이 무토보는 개념하고 신금이 무토보는 개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신유일주와 경신일주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경금일주 같은 경우는 시가 병자시부터 시작하지만은, 신금일주는 시가 무자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주어지는 생시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주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신유일진의 일진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